페이지 25쪽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2단원 들어왔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지구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쭉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 중에 태양계의 역학 부분, 케플러의 법칙하고 뉴턴의 운동 법칙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케플러의 법칙은 새로 나온 법칙이고요. 뉴턴의 운동 법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중학교 때 한 번 정도는 다뤘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강조를 했다시피 실제로 이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너무나 할 것이 많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융합과학 수준에서는 이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알아두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 일단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25쪽에 지구의 운동 부분을 살펴볼 건데, 이 지구의 운동에서는 지구가 하고 있는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운동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지구의 자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자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지구가 만일 자전한다면 자전 방향, 그리고 이때 지구가 한 바퀴를 돌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자전 주기와 그 다음에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과 자전의 증거들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한 바퀴 빙글 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잇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우리가 이제 자전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똑바로 서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자전축은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각각 요 지점과 요 지점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의 북극과 남극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자전축을 기준으로 지구가 이런 식으로 자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자전축에 쭉 선을 연장을 하다 보면은 북극의 끝에는 북극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극의 끝에는 남십자성이라고 하는 이런 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각각 북반구에서는 북극성이 대표적인 이 하나의 별이고요.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남십자성이 대표적인 별이다. 뭐 이 정도까지 알아두셔도 좋을 거예요. 자, 어찌됐건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한 바퀴 빙글빙글 돌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랬을 때, 자, 자전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보통 이제 방위를 따질 때요, 이 자전 방향 같은 이런 어떤 식으로 회전하는 방향을 따질 때, 예를 들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서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는 경우에 우리가 서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고 있다, 서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게 되면은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지구의 자전 방향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전 주기는 얼마만큼 될 것인가? 이때 스스로 한 바퀴 빙글 돌 때 시간이 얼마만큼 걸릴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때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한 바퀴를 회전한다는 것은 360도를 회전한다는 거죠. 그때 하루 동안, 즉 24시간 동안 360도를 회전을 하게 된다면은 시간당 15도씩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전 주기고,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자전 속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단 대표적으로 태양의 일주운동이 일어납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태양 주변에서 공전도 하지만 스스로 빙글 자전을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동안 태양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형태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루 동안의 어떤 천체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일주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이것은 태양의 일주운동뿐만이 아니라 달의 일주운동, 또는 별의 일주운동, 이런 식으로 모든 일주운동들은 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양의 일주운동을 살펴보면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랬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에 중위도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표시를 좀 해보면은 이렇게 나눠서 이 지점이 적도가 돼요. 적도.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요 정도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 있는 상태에서 지구가 자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일주운동들의 모습은 모두 다 동쪽에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지는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이 있는데요. 이때 지표면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을 거예요. 여기 지점에 우리가 서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앞서 지구는 이렇게 자전축이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의 중위도 지방에서는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위를 좀 따져보면은 이쪽 자전축 쪽을 바라보는 쪽이 결과적으로 북극성을 바라보고 있는 쪽이니까 북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쪽은 남쪽, 그러면은 이쪽은 동쪽, 이쪽은 서쪽,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태양 같은 경우에는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진다 그랬었죠. 그지? 그 일주운동 경로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동쪽에서 비스듬하게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비스듬하게 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태양은 어느 쪽 하늘에 떠서 어느 쪽으로 지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거의 100% 학생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달은 어느 쪽 하늘에 서서 어느 쪽으로 지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몇몇 학생들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태양이든 달이든 별이든 모두 하루 동안에 관찰하고 있는 일주운동들은 모두 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게 돼요. 이때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됐을 때 내 스스로 자전을 하고 있지만, 그지? 내가 보는 현상들은 다른 천체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본다면은 모든 일주운동들은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달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거고요. 별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겁니다. 그랬을 때 각각 뜨는 위치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예를 들어 요렇게 뜨는 별이나 요렇게 뜨는 천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렇게 떴다 요렇게 지는 천체가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떴다 요렇게 지는 천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두 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현상을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지구 자전에 의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달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또는 다른 천체들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보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벌써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지구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태양이든 달이든 별이든 이런 것들이 하루 동안에 우리 주변을 한 바퀴 돌아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관찰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선생님이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자전과 공전을 살펴볼 것인데 이때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과 증거를 구별해야 되고, 공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과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를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지금까지 현상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구 자전의 증거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구 자전의 증거. 이제는 현상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푸코 진자의 진동면 회전이에요.
우리 교재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진동시켜 놓은 진자의 진동면이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조금씩 틀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푸코 진자의 진동면 회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거대한 추를 만듭니다. 굉장히 무거운 추를 만들어요. 큰 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쇠구슬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쇠구슬을 이제 걸어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 거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쇠구슬을 한번 탁 흔든 다음에 우리가 이 모습을 관찰을 합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준이 되는 북반구에서 이제 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일단 각각 북반구에서 적도 지방에 해당하는 저위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있는 중위도, 그리고 극지방에 해당하는 고위도에서 각각 푸코 진자를 진동을 시켜볼 거예요. 이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진자를 앞으로 딱 밀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진자가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겠죠. 그런데 이때 이 적도 지방에서 푸코 진자를 진동을 시켜보면은요, 요렇게 처음에 진동하던 녀석, 오케이? 그 녀석이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진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변화 없이 그냥 앞뒤로만 계속해서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중위도 지방에서 푸코 진자를 진동시켜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약간 시간이 지나면은 푸코 진자가 이렇게 바뀌어요. 2번. 오케이?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흔들어 놓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실제로 진자가 앞뒤로 흔들리는 과정에서 조금씩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런 현상은 중위도뿐만이 아니라 고위도에서 일어나요. 고위도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때 고위도에서는 첫 번째 이렇게 진동하던 진자가 그 다음에는 더 많이 회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이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 같은 시간 동안 측정을 해보면은 중위보다 고위도에서 훨씬 더 많이 진동하는 모습을, 회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이 푸코 진자가 진동하는 이유, 그러니까 진동면이 회전하는 이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진자를 밀어주면은 진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앞뒤로 흔들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때 이렇게 진자는 계속해서 앞뒤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구와 함께 조금씩 자전을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내 위치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위치가 조금씩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으로 조금씩 틀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추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 스스로가 지구의 자전과 함께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여 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진자가 조금씩 옆으로 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현상이 중위도랑 고위도에서 특히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푸코 진자의 진동면 회전이 왜 일어나는지 그런 내용은 선생님이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정말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정말 눈여겨서 봐야 될 내용은 지구 자전에 의한 현상과 증거를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때 첫 번째 증거가 푸코 진자의 진동면 회전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때 북반구에서는 앞서 봤던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진자가 회전을 해요. 근데 만일 남반구로 내려가서 이 푸코 진자의 진동면을 살펴보면은 이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진동면이 회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되지 뭐 왜 이렇게 자세하게는 알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푸코 진자의 진동면 회전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은요, 코리올리 효과 또는 전향력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요, 보세요. 지구의 적도 부근에서 어떤 물체를 북쪽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럼 이 물체가 앞으로 쭉 날아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앞쪽으로 나아가는 힘도 있지만
지구의 자전 때문에 오른쪽으로 틀어지는 힘까지 생겨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물체가 실제로 앞으로 일직선으로 집어 던졌지만 물체가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때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을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설명 보시면은요, 지구상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관측자에 대하여 운동 방향이 휘어지는 것, 이 휘어지는 것을 우리가 편향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코리올리 효과 또는 전향력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난방구라면은요, 물체를 이렇게 집어던져서 이때 전향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회전을 이렇게 하니까 이 물체가 이렇게 휘어지겠죠. 이거 안 지워지네. 이렇게 휘어지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북반구와 남반구에서는 이 각각의 물체가 휘어지는 편향 방향이 서로 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편향, 코리올리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대기대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뒤에 가서 한번 다루게 될 건데, 지구를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북반구를 세 조각으로 나눠서 공기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공기들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다 코리올리 효과, 전향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현상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위성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를 일정한 시간 동안 한 바퀴 돌고 있는 이런 궤도위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은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정지위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위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궤도위성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지위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 인공위성 궤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 지구를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궤도위성의 궤도를 볼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지구가 있고요. 이때 하나의 인공위성이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이때 인공위성이 요 노란색 궤도를 따라서 빙글빙글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지구의 한 지점을 이 인공위성이 싹 통과를 할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 인공위성의 주기가 예를 들어서 2시간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 말은 2시간마다 한 번씩 같은 지점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요 지점에 지금 현재 선생님이 서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선생님 머리 위로 인공위성이 딱 지나갑니다. 그러면 2시간 뒤에 다시 인공위성은 선생님 머리 위로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런데 이때 2시간 동안 이제 인공위성이 한 바퀴 돌아서 요 지점으로 돌아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지구와 함께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해버리거든요. 그렇다면은 나 스스로는 가만히 서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의 위치는 요 지점으로 바뀌어버리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었잖아. 나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나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서 인공위성을 살펴보면은 인공위성은 요 노란색 궤도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있는 지점에서 인공위성은 반대로 요쪽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생각하는 궤도는 요 궤도란 이야기죠. 요 궤도. 요 궤도. 그런데 원래 실제 궤도가 요 노란색 궤도잖아. 그러니까 인공위성 궤도가 약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지금 그림 여러분들 칠판 보는 상태에서는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이때 지구의 이쪽 부분이 동쪽, 이쪽 부분이 서쪽이니까 관측자는 인공위성이 실제로 서쪽으로 약간 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현상을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현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저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구자전의 현상과 증거를 구별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게 푸코-진자의 진동면 회전이었어요. 특히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진자의 진동면이 첫 번째는 이렇게 진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요렇게, 그 다음에는 요렇게 진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푸코-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지구자전의 증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요, 코리올리 효과, 다른 말로 전향력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랬었죠. 그랬을 때 적도 부근에서 물체를 집어던지면은 앞으로 나아가던 물체가 편향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맞지? 이게 지구자전의 또 하나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이동 현상. 자, 인공위성이 일정하게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관측자가 지구와 자전과 함께 지구의 동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결과적으로 관측자는 인공위성이 서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이동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표현하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문제에서 현상과 증거를 구별할 줄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푸코-진자 진동면 회전, 전향력 또는 인공위성 궤도 서편 이동 현상 이런 것들 따로따로 딱딱 나오면은 아, 저거는 바로 증거다. 그리고 일주운동 나오면은 무조건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증거 중에서도 요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이동 현상입니다. 앞서 선생님이 인공위성이 2시간마다 한 바퀴씩 회전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요 지점에 인공위성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인공위성이 요 지점까지 오는 동안 2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2시간 동안 지구에서 관측자는 동쪽으로 회전할 거란 말이에요. 이때 아까 자전 주기가 하루에 360도를 돌고 따라서 시간당 몇 도씩 돈다? 15도씩 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2시간 뒤에 관측자는 몇 도만큼 회전한 거야? 몇 도만큼? 30도만큼 회전한 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구를 저 중심으로 봤을 때 저 각도가 1시간당 15도씩 회전하니까 2시간 뒤라면은 당연히 30도만큼 회전했을 것이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지구 자전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는 지구의 공전을 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지구의 공전은 태양이 있고 그 주변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공전 방향과 공전 주기를 따질 겁니다. 이때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방향은 역시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쪽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에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한 바퀴 돌 때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느냐? 이때 360도를 도는 동안 1년의 시간이 걸리죠. 맞나요? 1년이라고 하는 건 365일이니까 이때 약 하루에 몇 도씩 돈다? 한 1도 정도씩 회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지구의 공전 속도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구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거거든요. 현상, 그치? 이때 이 현상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때 태양의 연주운동, 그리고 계절 변화, 그리고 뭐 계절별 별자리, 이런 것들, 또는 태양의 남중고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칠판을 좀 정리하고 공전에 대해서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제일 먼저 살펴볼 내용은 태양의 연주운동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동안에 우리가 천체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연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일주운동은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양을 바라보겠다, 달을 바라보겠다 이러면은 하루 동안 계속해서 태양이 어디 하늘에서 떠서 어느 쪽으로 지고 있지 이러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니면 다른 천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속해서 하루 동안에 얘네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을 일주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연주운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1년 동안 관찰하는 거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것만 볼 수는 없잖아. 맞지?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때 보통 연주운동 같은 경우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이렇게 해서 각각의 위치를 계속해서 매일마다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천체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을 연주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요걸 한번 좀 보세요. 가운데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지구가 요 위치에서부터 요 위치, 요 위치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때 실제로는 태양은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구에 있는 관찰자는요,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은 요 위치에서는 태양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요만큼 공전을 해버리면은 똑같은 태양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지구가 여기까지 와버리면은 지구는 태양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 멀리에 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별들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보면은 태양이 그런 별들 사이를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공전하면서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태양이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표현하고요. 연주운동은 1년 동안 계속해서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이것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태양은 고정되어 있는데 지구가 움직이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니까 태양도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치? 그래서 연주운동의 방향도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원래 태양은 고정되어 있지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태양이 움직이는 요 가상의 길을 우리가 황도라고 표현해요. 알겠어? 황도. 자, 요 태양의 연주운동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계절 변화 있죠? 계절이라고 하는 것도 1년 동안 보는 거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계절별 별자리가 있는데 이 계절별 별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구가 여기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월이 바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요 계절이 3월이라고 합시다. 3월. 오케이? 그러면은 3월에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은 태양이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 주변으로 별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양은 지금 3월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어떤 별자리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가 4월이라면은요, 4월에는 태양이 요 지점에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별자리들을 지나가게 될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각각의 월마다 태양들이 어떤 별자리들을 막 지나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계절마다 보이는 독특한 별자리들을 우리가 계절별 별자리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계절별 별자리를 우리가 황도 1020이라고 표현하고, 왜 우리 운세 따질 때 생년월일에 따라 무슨 자리 막 이러잖아요. 혹시 넌 무슨 자리인지 알고 있니? 몇 월 며칠생이야? 2월 4일?
생일이 얼마 전이었네요. 한 달 정도 됐나? 2월 4일은 무슨 자리니? 어떤? 물병 자리. 그 물병 자리. 그게 황도 12궁입니다. 선생님은 처녀 자리인가 그럴걸요? 선생님 9월생인데 처녀 자리인가? 뭐 그럴 겁니다. 하여튼간 그 별자리들이 바로 대표적인 그 계절에 볼 수 있는 별자리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황도 12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태양의 남중고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우리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진다 그랬잖아요. 맞죠? 기억나십니까? 그랬을 때 태양이 가장 높게 떠 있는 하늘이 남쪽 하늘이거든요. 그랬을 때 얼마만큼 높게 떠 있지? 그걸 보는 게 바로 남중고도예요. 그런데 하루 동안에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져버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각각의 태양의 뜨고 지는 그 높이, 그러니까 가장 높게 떠 있는 남중고도를 계절별로 확인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자,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양이 뜨고 지는 위치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봄과 가을에는, 잘 봐. 봄과 가을에는 일반적으로 동쪽에서 정확하게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정확하게 집니다. 그랬을 때 태양이 여기에 있을 때 그 높이를 재는 게 남중고도거든요. 그때 여기가 봄과 가을에 태양의 위치입니다. 근데 여름이 되잖아요. 여름이 되면은 태양이 뜨는 위치가 동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여기 지점에서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지게 됩니다. 질 때도 서쪽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위치에 있을 때가 바로 여름의 남중고도예요. 근데 겨울에는 태양이 뜨고 지는 위치가 좀 더 남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요 지점 쪽에서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진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어? 그래서 여기가 겨울의 남중고도거든요. 근데 이런 남중고도의 변화도 태양 주변을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알겠어? 이때 지구가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이렇게 돌고 있다 보면은 각각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계절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 계절 변화가 나타나면서 남중고도의 변화도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는 지구 공전에 의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저런 현상들을 보고 정말로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어.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구 공전의 증거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현상은 저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구 공전의 증거들을 살펴볼 거예요. 요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연주시차입니다. 아우, 정말 많이 들어봤죠? 이 연주시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천동설을 주장했던 학자들과 지동설을 주장했던 학자들의 그 사이에서 연주시차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 지동설이 우세하게 아마 인정을 받았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안 천동설이 인정을 받았었던 거죠. 자, 연주시차라고 하는 것은 태양 주변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을 때 하나의 별을 관찰을 하는 거죠. 이때 지구가 요 위치에서 요 별을 바라보게 되면은 별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6개월 뒤에 요 위치에서 똑같은 별을 바라보게 되면은 별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실제로 별은 고정되어 있지만 이때 지구가 6개월 간격으로 태양의 정반대쪽까지 공전을 하면서 별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현상. 알았니? 이때 이 전체 각도를 시차라고 하고 그 시차의 딱 절반만큼, 그 절반만큼을 우리가 연주시차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저 연주시차라고 하는 게 지구가 공전을 해야지만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지구 공전의 증거가 됩니다. 뒤로 넘어가시면요, 두 번째, 연주광행차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연주광행차. 이게 뭐냐면은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안 그래도 아침에 비가 왔던 것 같은데 비가 하늘에서 부슬부슬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우산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가 수직으로 따다다다다다닥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에 안 맞으려면은 우산을 똑바로 들고 있어야 될 겁니다. 맞죠? 그래야지만 당연히 비를 안 맞을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가 오고 있는데 앞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빠르게 뛰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우산을 똑바로 들고 있으면은 옷이 다 젖지 않니? 그렇지 않아? 우리가 보통 비가 수직으로 오고 있는 상태에서도 앞으로 뛰어가게 되면은요, 비가 왠지 모르게 요렇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비에 안 맞으려면은 우산을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줘야 돼요. 알겠어? 근데 원래는 실제 비가 수직하게 오고 있는 거거든? 근데 왜 이런 식의 현상이 벌어지냐 이거죠. 이거는 비가 아래로 떨어지죠. 그런데 이때 내가 앞으로 뛰어가지. 맞지? 그러면 비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비가 요렇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요거랑 요게 합쳐져가지고. 알았어? 그랬을 때 실제 비의 방향은 요 방향이죠. 근데 비가 비스듬하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빛에서도 일어납니다. 보세요. 태양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봐요. 지구가 요 위치에서 지금 현재 요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위에서 별빛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별빛은 수직하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구가 요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때 요 위치에서 지구에서 보는 별은 요런 식으로 별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알겠니? 원래 별의 위치는 여기인데 별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 봐봐. 요 위치에서 지구가 계속해서 요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알았어? 똑같은 별을 바라봐도 수직으로 별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요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별빛이 요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별인데 별을 볼 수 있는 방향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빛이 수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약간 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광행차라고 표현하죠. 이게 광행차예요. 광행차. 알았어? 근데 이 광행차가 나타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구가 직접 공전을 해야지만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다가 바로 정리를 할게요. 세 번째는 별빛 스펙트럼입니다. 우리 융합과학 처음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적색편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은하에서 오는 별빛을 관찰을 해보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흡수선이 모두 다 적색 쪽으로 치우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색편이라고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적색편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 뜻이었고요. 반대로 청색편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요 그림 다시 보세요. 요 그림 보세요. 요 별에서 별빛이 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구에서 저 별빛을 관찰할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구가 요 위치에서 요렇게 공전을 해서 요 위치까지 갈 거야. 알았니? 그러면은 이때 이 별까지의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죠? 가까워지죠.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지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 별빛이 계속 가까워질 거 아니야. 별까지의 거리가. 그러면 이때 이 별에서 오는 별빛 스펙트럼은 청색편이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반대로 지구가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공전을 해서 여기까지 갈 거야. 알았니?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별까지의 거리가 다시 멀어지죠. 그러면은 이때는 적색편이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알겠어? 이런 청색편이랑 적색편이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구 공전의 증거가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구 자전과 공전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공전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 정확하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 자전에 의한 현상, 그리고 증거, 그리고 지구 공전에 의한 현상과 증거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칠판 정리하고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26쪽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달의 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달의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일 먼저 달의 공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봅시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처럼 달도 지구 주변을 돕니다. 지구가 있고요. 달이 돌아요. 달. 그랬을 때 역시 달의 공전의 방향과 주기 또는 공전 속도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겁니다. 이때 달의 공전 방향은요, 이때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입니다. 다 똑같네요. 그죠? 지구 같은 경우에 자전도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 공전도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 이걸로 했었었는데 달도 공전 방향이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달의 공전 주기예요. 달이 지구를 주위를 한 바퀴 돌 때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 그런데 달의 공전 주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성월이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상망월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전 주기가 서로 다르거든요. 이때 항성월은 별을 기준으로 한 달의 공전 주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상망월은 달의 모양과 관련되어 있는 공전 주기입니다. 참고로 우리 달의 모양을 좀 살펴볼까요? 자, 앞에 좀 보세요. 우리는 달을 모양에 따라 부르는 이름들로 나눠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달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를 사기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은 알파벳 D를 생각하세요. 알파벳 D에서 배가 이렇게 쏙 들어간 모양이 초승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알파벳 D가 딱 되면은 이때 우리가 상현달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완전히 동그랗게 변하면은 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망에서 다시 알파벳 D가 거꾸로 되면은 하현달, 그리고 알파벳 D가 배가 이렇게 쏙 들어가면은 금음달이라고 표현하고, 다시 금음달은 사그로 돌아가겠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달의 모양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때 이제 항성월은 별을 기준으로 해서 달이 하루에 얼마 동안에 한 바퀴를 도느냐, 그걸 따진 게 항성월이고요. 상망월은 달의 모양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그런 별입니다. 이런 공전주기입니다. 그랬을 때 항성월은 27.3일의 주기를 가지고 있고요. 상망월은 29.5일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가 2.2일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보세요. 자,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이때 달은 지구 주위를 한 바퀴씩 공전을 하겠죠. 달의 공전 주기를, 공전 궤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때 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달.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구에서 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달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달 뒤편으로 별이 하나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별을 딱 기준으로 한 다음에 이제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돌게 되고, 그랬을 때 또다시 달 뒤편으로 똑같은 별이 올 때까지가 며칠이 걸리는지를 이제 따져볼 겁니다. 근데 이제 달이 이렇게 공전을 하는 동안에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공전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지구가 달이 이렇게 한 바퀴 공전하는 동안에 이만큼 공전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 이제 달의 공전 궤도가 이렇게 바뀔 것이고요. 이때 이 달이 요 위치에 왔을 때, 요 위치에 왔을 때 요 뒤쪽으로 또 하나 이렇게 별이 보이거든요. 근데 앞서 봤었던 요 별과 요 별은 서로 같은 별입니다. 아니, 왜 위치가 다른데 왜 같은 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기준을 삼고 있는 별은 지구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별이에요. 이때 태양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서나 태양빛이 수직하게, 수평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별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때 별빛이 어디에서나 이렇게 수평하게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때 달이 요 위치에 왔을 때와 요 위치에 왔을 때 각각 달의 뒤편으로 똑같은 별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실제로 달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공전을 한다면은 정확하게 한 바퀴를 공전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저 별을 기준으로 따지고 있는 저 공전 주기가 바로 항성월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린다? 27.3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A 위치, 여기가 B라면은요, 이때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결과적으로 27.3일이 걸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실제로 한 바퀴를 돌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A 위치에 있는 달의 모양을 살펴보면은 태양빛을 받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때 우리 지구에서 이 달의 모습은 완전히 동그란 형태, 바로 우리가 보름달이라고 부르는 망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런 망이 보이려면은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 상태에 놓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망월이라고 하는 것은 별의 모습이 삭에서부터 다음 삭까지, 또는 망에서부터 다음 망까지,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습이 될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지?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망인데 요 위치에서는 망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망이 되려면은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 상태에 놓여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일직선 상태가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달이 조금 더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망이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달이 조금 더 움직이는 동안에 지구도 공전하지 않을까요? 지구가 조금 더 공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공전 궤도가 이렇게 되면서 이때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 상태에 딱 놓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요 위치를 우리가 C라고 한다면은 이때 A에서부터 C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9.5일이 걸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즉 B에서 C까지 가는데 2.21만큼이 더 걸리게 되는 거죠. 이때 바로 요 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항성월이 실제 공전 주기예요. 실제 공전 주기. 그러니까 달은 지구 주위로 한 바퀴 도는데 27.3일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상망월은요, 달의 모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제 공전 주기보다 2.21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런데 요 29.5일이라고 하는 상망월로 가지고 바로 우리 조상들이 음력 날짜를 셌던 거예요. 음력 날짜. 그런데 정확하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27.3일이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달의 공전 속도는요, 360도를 며칠 만에 돌아? 27.3일 만에 돌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약 하루에 13도저서씩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 그림으로 가지고 우리가 공전주기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달의 공전에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우리는 달의 자전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함과 동시에 자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때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이에요.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 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구든 달이든, 그리고 실제 태양도 자전하거든요. 이때 모든 방향들이 다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때 달의 자전 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전 주기는 27.3일입니다. 27.3일. 어라? 아까 우리 달의 실제 공전 주기가 27.3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달의 자전 주기도 27.3일이에요. 그 말은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어떻다? 같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달이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으면서
공전 방향이나 자전 방향도 서로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으로 똑같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는 항상 달의 한쪽 면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봐봐요. 지구가 있고 그 주변으로 달이 돌아가요. 근데 예를 들어 달이 여기에 있을 때 깃발을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지구에서 달을 바라보게 되면은 당연히 깃발이 보이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달이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공전을 했어요. 이때 만일 달이 자전하지 않는다면은 깃발이 여기 위치해 있겠지. 이해가 돼? 그런데 이때 달의 공전 방향과 자전 방향이 똑같이 반시계 방향이고 이때 실제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27.3일로 똑같다 보니까 90도만큼 공전을 해주면은 90도만큼 자전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자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90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해버리면은 이때 깃발은 요 위치로 바뀌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역시 지구에서 달을 바라봤을 때 계속해서 깃발이 보이겠지. 이해가 돼? 그럼 계속해서 달이 여기까지 공전을 했어요. 달이 자전하지 않는다면 깃발이 여기에 있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90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해버리니까 깃발이 어디로 바뀌어? 여기로 바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깃발 보이죠? 이해돼? 이렇게 90도만큼 공전을 하는 거잖아. 자전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달이 여기에 와도 만일 달이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깃발이 여기에 이렇게 있겠지만 역시 90도만큼 자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깃발이 여기에 오겠죠. 그러면은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계속해서 깃발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달의 한쪽 면밖에 관찰하지 못합니다. 아까 우리 달의 모양에 따라 부르는 이름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달의 모양에 따라 부르는 이름들이 예를 들어 완전히 동그랄 때 망이에요. 아니면은 반 나눠서 상현달, 하현달 이렇게 표현하고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됐을 때 초승달이나 금음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이든지 간에 달에는 밝고 어두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무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늬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계속해서 달의 한쪽 면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때 달의 앞쪽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뒤쪽은 지구에서 관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달의 뒷면을 보려면은 직접 달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달로 가는 수밖에. 그래야지만 달의 뒷면을 관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달의 공전과 자전에 관련된 내용들도 쭉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특히나 달의 공전 주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달의 공전 방향, 자전 방향, 공전 주기, 자전 주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달의 한쪽 면만 관찰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우리는 일식과 월식이라고 하는 현상까지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쪽을 좀 볼까요? 자, 지구가 있고요. 달이 돕니다. 근데 우리가 달을 볼 때는 항상 태양빛을 반사하는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달이 요 위치나 요 위치, 요 위치나 요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태양이 이쪽 부분에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태양빛은 어디에서나 수직하게 들어올 겁니다. 평행하게 이렇게 쫙 들어오면은 이때 달이 각각의 위치에서 태양빛을 받는 부분은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에 해당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랬을 때 지구에서 요 위치에 있는 달을 바라보게 되면은 달의 태양빛을 받는 부분의 정반대쪽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빛나고 있지 않은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우리의 달의 모습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계 형태예요. 근데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해서 요 위치를 바라보게 되면은 달의 빛나는 부분을 이렇게 보겠죠. 그럼 이때는 상현달의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달이 요 정도에 와 있으면은 요 부분을 반사할 때 실질적으로 관찰하는 부분은 요만큼이거든요. 그래서 달이 이렇게 보여요. 알았어? 그래서 초승달의 형태로 관찰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지구에서 태양빛을 받는 부분을 직접 바라봐 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망의 형태로 보입니다. 요 위치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모습은 알파벳 D 모양이지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위치가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하얀 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요 위치 정도가 왔을 때 요 빛나는 부분에서 실제로 요 부분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모양은 이렇게 바뀌면서 금음달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달의 위치에 따라 보이는 모양들이거든요. 태양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때 보면은 예를 들어 사기나 망 같은 경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때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볼 때 만일 달이 요 사계 위치에 있다면은요, 결과적으로 지구 앞쪽에 달이 놓임으로써 태양을 가려버리잖아요. 그럼 태양이 순간적으로 가려지는 현상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랬을 때를 우리가 일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달이 여기에 와 있으면은 태양에서 오는 빛에 의해 지구의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 그림자 속으로 달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태양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달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월식이라고 표현할 거거든요. 그런데 매달 음력 1일에는 사기 일어나고요. 음력 15일에는 망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음력 1일마다 매번 일식이 일어나고 음력 15일마다 매번 월식이 일어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일식과 월식이라고 하는 현상은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앞에를 좀 보세요. 먼저 일식이라고 하는 현상부터 설명을 할 건데, 일식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식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요,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여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예를 들어 위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이 있어요,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있어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으로 보여. 그러면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상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옆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보세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이때 지구가 태양 주변을 요 공전 궤도면을 따라서 빙글빙글 돌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니?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이 지구 주변을 돌 때도 요 면을 따라서 도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달이 여기에 와 있으면은 위에서 바라봤을 땐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알겠어? 위에서 바라보면 태양, 달, 지구 순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데 옆에서 바라보면 이게 일직선이 아니잖아요. 맞지? 이럴 때는 일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지구의 공전 궤도면 그리고 달의 공전 궤도면이 일직선상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보든 옆에서 바라보든 이런 모습이 딱 됐을 때, 알았니? 그때만 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식이라고 하는 현상은 크게 세 가지, 개기일식과 부분일식, 그리고 그만일식, 이렇게 세 가지의 일식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앞에 좀 보세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물론 지구가 이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앞쪽에 달이 이렇게 놓였다고 치자고요. 달. 그러면 태양에서 오는 빛에 의해서 달이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림자가 두 가지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달 뒤쪽으로 굉장히 진한 그림자가 생겨요. 굉장히 진한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진한 그림자를 본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본 그림자 주변으로는 약간 흐릿한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 흐릿한 그림자를 반 그림자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지금 바닥 주변을 살펴보면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에서도 진한 부분과 덜 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맞죠? 그랬을 때 진한 부분은 본 그림자고 덜 진한 부분은 반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는데 이때 요 위치에 달이 있거든. 이해가 돼? 그래서 딱 우리가 이쪽을 딱 바라볼 때 만일 우리의 위치가 본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면, 알겠니?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면은 이때 본 그림자 영역에서는 개기일식을 보게 됩니다. 즉 순간적으로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낮인데 태양이 싹 가려졌다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다시 태양이 싹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가려지면은 밤처럼 깜깜해지겠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반그림자 속에서는요, 태양의 일부분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부분은 가려지는데 여기 부분은 안 가려지는 거야. 반대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부분은 가려지는데 여기가 안 가려지는 거지. 그래서 일부분만 가려지는 부분 일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일식이라고 하는 현상은요, 선생님이 그림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려다 보니까 본 그림자가 되게 크고 반 그림자는 되게 넓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작은, 아주 적은 지역에 본 그림자가 생기고 그 주변에 조금 반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기일식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개기일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개기일식이 그리스에서 있었던 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개기일식을 봤지만 주변에서는 개기일식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식이 바로 순간적으로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이 개기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때 본 그림자 영역에 있는 사람들만 개기일식을 봅니다. 그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동안 달이 태양을 싹 가리는 현상이 벌어져. 여기까지 알겠어? 태양이 싹 가려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생각해봐. 태양에서 우리가 지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가정하라면은요, 이쪽이 태양의 왼쪽, 이쪽이 태양의 오른쪽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왼쪽, 오른쪽이에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러면은 본 그림자에 있는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달이 여기부터 슬슬 가리고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져. 알았어? 그래서 개기일식은 태양의 왼쪽부터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왼쪽부터 일어나서 완전히 다 가려지겠죠? 그런 다음에 달이 이렇게 쓱쓱 빠져나가는 거야.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다시 왼쪽부터 보이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기일식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마지막 금환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달이 지구 주위를 돌 때 얘네들도 역시 원궤도로 도는 게 아니라 타원궤도로 돌거든요. 만일 요 위치에서 달이 존재를 할 때 정확하게 개기일식이 일어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때 달이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돌다가 요 위치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졌을 때 완전히 또 일직선상에 놓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요 위치에 있을 때보다 요 위치에 있을 때 좀 더 작게 보일 거 아니에요, 달이. 그러니까 달이 좀 더 작게 보이다 보니까 태양을 완전히 못 가리는 거야. 그래서 개기일식이 일어나면은 태양의 모든 부분이 다 가려지는데 금환일식이 일어나면은 달이 요만큼밖에 못 가려요. 요만큼밖에. 그러니까 그 주변이 요런 식으로 금반지 마냥 요렇게 빛이 나고 있겠죠. 그런 일식을 금환일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고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여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월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월식은요, 지구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현상입니다. 지구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현상이에요. 자, 역시 조건은요,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놓여야 돼요. 알았어? 자,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는 지구가 태양에 의해서 뒤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림자가 생길 때 진한 부분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치? 이 지점을 본 그림자. 그리고 그 주변으로도 흐릿한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반 그림자.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달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원래는 달이 움직이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달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봐봐요. 달이 요 위치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요 반그림자 영역으로 쏙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반그림자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림자는 그림자지만 본 그림자랑은 다르게 태양빛이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빛이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거든요. 근데 적게 도달했다라는 것은 빛이 아예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그림자 영역에서는 빛의 양이 적어질 뿐이야. 근데 달은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죠.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그림자 영역은요, 빛이 적을 뿐이지 빛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그렇다면은 달이 반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은요, 이때는 달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 달의 색깔이 어두워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월식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런데 봐봐요. 달이 반그림자와 본그림자 영역에 이렇게 걸쳐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본그림자 속으로 들어간 영역은 안 보여요. 알겠습니까? 안 보여. 그러면 나머지 반그림자 영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보이겠지. 이때가 부분월식입니다. 그런데 달이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완전히 본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때는 전혀 안 보여.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빠져나올 때 또 걸쳐버리면은 이때 뭐가 생기는 거야? 또 부분월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월식도 개기월식과 부분월식으로 둘 다 나누거든요. 그런데 월식은 둘 다 본그림자 영역에 들어간 부분만 월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쳐 있으면 부분월식이고 완전히 쏙 들어가 있으면 개기월식이야. 이해가 돼? 그래서 이 월식이라고 하는 현상은요, 우리가 개기월식만 또는 부분월식만 보는 게 아니라 부분월식, 개기월식 다 봅니다. 거기다가 아까 일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해져 있는 지역에서 정해진 시간대만 볼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월식이 일어날 수 있을 때라면요, 지구의 밤인 모든 지역들은 다 월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일식보다는 월식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내용이 바로 일식과 월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페이지 27쪽까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달의 운동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되셨죠? 자, 넘어가서 페이지 28쪽에 있는 행성의 대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 분자 모형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